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평가원과 정치부 김지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조윤선 정무수석이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요. 청와대가 정치권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습니다.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면서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의 자진 사퇴인지 아니면 경질성 사퇴인지 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 정무수석의 사퇴로 이번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 논의가 변질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고위 당정청 협의 이후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이견이 어느 정도는 해소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조 정무수석의 사퇴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YTN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번 사퇴가 의아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새누리당은 당청 간 소통구 역할을 했던 조 정무수석의 사퇴로 이들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의 구체적인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언론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스로 물러난 건가요? 아니면 경질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까? 네, 이 사퇴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당청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갈등이요, 참 그동안 번번이 불거졌던 당청 간의 긴장 관계와는 좀 다른 것이 어떤 친박과 비박 이런 성격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 처음에는 당이 꺼려하던 일이거든요. 이걸 청와대가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정치권에서는 연금을 깎는다는 것은 그 어떤 그룹의 표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받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전 원내 지도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의 뜻을 물어가면서 협상을 진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당에서 막판에 국민연금 연계라는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면서 이런 것을 청와대와 상의해 가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을 연계해서라도 5월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느냐,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현 유승민 원내 지도부는 최대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뜻에 맞춰서 협상을 진행시켜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승민 원내 지도부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조윤선 수석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로는 조 수석이 당 협상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안들을 충분히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한 박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연금 개혁의 취지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사퇴를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고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퇴문에도 보면요,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사퇴 시점으로 본다면 28일 본회의 이후가 있지 않습니까? 재협상이 진행 중인 이 시점에 굳이 사퇴를 하는 부자연스러움을 보였는데 그런 것도 이번 사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친박 진영과 비주류 지도부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계기가 됐고 긴장감도 높아지고 했습니다. 정무수석의 역할이 이런 갈등을 조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할 만큼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이 복잡 다단한 문제를 중간에서 제대로 소통을 하거나 조율을 못했기 때문에 경질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신데 어쨌든 핵심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개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YTN 뉴스에서 조윤선 수석 돌연 사퇴 그리고 배경 추측 무성이라는 제목에서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논의와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 이상이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분리해서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보도됐었는데요. 정책의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정책 결정이나 정치권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논의를 구성한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시점이 지난 15일에서 16일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의 설명 없이 자막으로만 처리되었습니다. 18일에 진행된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 논의와 관련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자칫 해석에 있어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시기에 대해서 앵커나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한 관심은 지난주 초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의 핵심 배경이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향후 처리 과정과 결과입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어떤 모습으로 처리될지가 주목되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봉책이더라도 통과시키는 게 옳다는 입장과 좀 늦더라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여당과 야당, 정치권의 입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언론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기회가 이제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네. 28일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아니면 조금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협상이 진행될수록 28일 본회의도 가능하겠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동안에는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어떤 식으로 조율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밖에서 감지할 수 있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특히 여당에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이 깨질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말이겠죠.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난 5위 합의, 여야 대표, 원내대표 2+2 5위 합의를 지키라는 것인데 이 현재 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가져가고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안도 존중하기로 한다. 이걸 지키자는 것이죠. 이 존중하기로는 했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지난 심야 당정청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이 조율한 입장입니다. 야당의 상황 좀 더 복잡합니다. 일단 지난 5위 합의를 지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못 받기로 했다는 것이죠. 또 이에 대해서 이번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요. 야당은 5위 합의를 이끌었던 이 지도부와 지금의 원내 지도부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종걸 신임 원내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에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야당의 상황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기에는 조금 혼란스럽다는 건데요. 영뚱하게 그동안 내부에서 끓던 계파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지금은 쇄신위 구성에 힘을 쏟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공무원 연금 개혁 이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굳혀진 만큼 괜한 야당의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교한 논리 개발 또 야당에서 애쓰는 국민연금 인상 노력에 대한 전략적 홍보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당력이 분산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예상외로 쉽게 협상이 진행돼서 28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개정안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이 좀 흩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면도 좀 본질이 훼손되는 것 같다는 상황이 인식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19 안전재단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집에는 준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어요. 와, 맛있겠다. 어?
왠지 젓가락이 쏙 들어갈 것 같아. 꽂아봐야지. 준수야, 여기에 젓가락을 꽂으면 큰일 나요. 위험해. 네. 엄마 덕분에 준수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무 다행이에요. 야호! 난 슈퍼맨이다! 날아라! 슈퍼맨! 야호! 준수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잘못하면 넘어져요. 안전하게 놀아야지. 몇 년 후에 준수에게는 귀여운 여동생 예슬이가 생겼어요. 와, 우리 예슬이 이제 걸음마를 하네요. 그런데 또 예슬이가 위험해 보여요. 어떡하죠? 예슬아, 안 돼! 네? 얼른 코드 뽑아야겠다. 엄마, 젖은 손으로는 위험해요. 미안. 보아하니 이젠 준수가 엄마보다 더 생활안전을 지키네요. 준수야, 근데 언제부터 척척박사 안전맨이 되었니? 헐, 엄마 정말 모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안전에 대해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래. 근데 엄마 지금 신호 잘 지키고 가시는 거 맞죠? 그럼. 그래, 준수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가족이 먼저 안전에 신경 쓰자. 화이팅! 화이팅! 안전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전의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YTN 스페셜과 이슈 오늘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작년 여름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60대 어르신이 제작한 뮤직비디오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노년이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한 절묘한 노래 제목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진 노년시대, 이제부터 새 출발이라는 진취적인 가사처럼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안타깝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지난주 이러한 노년의 삶을 조명했던 방송 YTN 스페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YTN 스페셜은 가정의 달 특별 기획으로 거리의 노인들 일부, 퇴적 공간의 노인들을 방송했습니다. 방송 제목으로도 힘차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노년에 대한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은 활기찬 다른 나라 거리 화면으로 시작해 구룡마을에 사는 한 노인과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개의 화면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잘 부각시키는 도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카메라는 연신내 지하철역 광장과 효창공원, 그리고 종묘 시민공원과 탑골공원 거리에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거리에 자꾸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집에 계시기 어렵거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해서라고 견해를 밝힘으로써 노인 빈곤의 문제점과 노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 노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평창 터미널 대합실에 모인 노인들은 돈벌이를 하기 힘들고 일이 없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창 진부시장에서도 아침 7시부터 나와 움직이지 않으면 생기는 게 없다며 장사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YTN 스페셜은 방송 무대를 서울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강원도와 파주 등을 오가며 도시와 농촌 노인의 모습을 폭넓게 담고자 노력했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삶을 보여주어 노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방송 말미의 내레이션으로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보여준 고독한 노년의 시간과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온전히 스스로 돌보지 못한 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 방송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인 복지가 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와 같은 그 원인을 짚어주는 부분이 부족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노인 복지의 문제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평면적으로만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오늘 2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슈 오늘 2부에서는 다른 뉴스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코너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를 정해 전문가 2명과 앵커 2명이 함께 진행하는 코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코너를 보면 주제를 나타내는 글씨가 화면 하단이 아니라 소개하는 앵커의 좌측 중앙에 큰 글씨로 시원하게 배치돼 시청자들 눈을 사로잡습니다. 주제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을 잘 요약해 어떤 내용인지 예측하기 쉽고, 이에 따라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 집중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자의 대화 내용을 바로 정리하여 즉시 하단에 자막으로 보여줌으로써 순간 흐름을 놓쳤다 하더라도 어떤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이슈 오늘 2부의 마지막 순서는 날씨 안내입니다. 이날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이를 자막으로 처리하면서 자막 바탕 색깔을 빨간색으로 선정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날씨 예보를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 알려지면서 아침마다 미세먼지 어플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미세먼지 예보를 좀 더 강화해서 정례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함께하는 이슈 오늘,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로 오랫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적절치 않은 그래픽이나 앵커 뒤 화면에 대한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일 열정페이 기업 철퇴, 아르바이트도 구제 관련 리포트에 나온 그래픽 속 숫자 41.5, 27.4, 11.2를 모두 더하면 80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그란 그래픽은 100%를 채울 때 사용되는 그래픽인데 기타 20%라고 표기를 해서 넣든지 아니면 막대 그래프 등으로 변경하든지 다른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반기문 총장 내일 개성공단 방문 무산 관련 기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앵커 뒤 배경 그래픽 속 반기문 총장의 눈에 진한 검은 선이 지나가 보기에 좋지 않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9일에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 중심의 요금제 전환에 대한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대담 내내 뒤에 배경 화면에서 공교롭게도 KT 로고만 가려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담 시간이 10여 분 진행되는데 특정 브랜드의 상표만 지속적으로 가려지는 건 적절하지 않고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해당 브랜드가 볼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일에는 류현진 선수의 어깨가 심상치 않은데 이 수술을 한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데드암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어깨 부상에 대해 궁금한 시청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픽을 활용해 어떤 부상이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준 건 매우 적절했다는 시청자 격려가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은 곧 복제품이 많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뉴스 채널은 많지만 유사한 뉴스가 늘어났을 뿐이고 뉴스 보도는 증가했지만 깊이나 많은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양성의 가치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입니다. 뉴스 보도에 대한 불만 이유가 됩니다. 지나가다 들어도 난 뉴스 안 봅니다. 그게 그건데 라는 말을 들을 때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뉴스를 봐야 세상을 알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와 반대가 된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대한 불평을 줄이는 노력은 항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널이 부족할 때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채널 문제가 해결되니까 수용자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취재나 보도 현실을 모르는 시청자로 취급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뉴스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 입장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불만을 줄여가는 꾸준한 노력은 뉴스 제작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끌려가는 뉴스가 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뉴스가 되는 것은 뉴스 보도의 목표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준다는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성의 가치는 무한대로 연결되는 과제입니다. 하루 동안 다루는 뉴스를 배열하는 기준이 있듯이 다양성을 살리는 수도 있는 그 기준도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종합 세트처럼 나열하는 편성이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집중하는 편성에서 뉴스 스토리 형식 등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방식에서도 새로운 다양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것을 시대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 가치의 다양성이나 접근의 다양성을 살리는 것은 뉴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좋은 뉴스를 만드는 기본적 자세입니다. 반복적 편성에 대한 한계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뉴스 전문 채널의 역할을 좀 더 경쟁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색다른 뉴스, 새로운 뉴스의 자부심을 위한 경쟁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황적 조건을 극복하는 진정한 경쟁 체제가 필요합니다. 뉴스 소스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취재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마치 음식 재료는 같지만 맛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뉴스보다는 디퍼런트한 뉴스를 지향해야 합니다. 깊은 맛에서 향기에서 남다른 맛을 찾으려는 노력은 바로 다양성의 가치를 살리는 길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